1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또 약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 3대 지수는요, 고용 지표 부진에 일단 나스닥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일단 다우 마이너스 0.17에서 약보합, 나스닥이 1.92%대로 많이 가장 급락했는데요. 1.92%대 급락했고, S&P 500 또한 마이너스 0.84%대 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락 마감한 가장 큰 이유, 일단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 대비 일단 너무 안 좋게 나온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거기에다 오미크론, 그다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부분입니다. 유럽 증시 쪽에 대한 부분도 다 파란불입니다. 다 파란불, 0.6%, 0.9% 해서 아주 급락까지는 아니지만요. 일단은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파란불을 켰습니다. 우리 바이오주, 미국의 바이오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자랑 모더나는 상승했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아마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신속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자 2.3%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모더나 1.73%, 비료는 최근에 급등 많이 했죠. 그래서 3.55% 하락, 그리고 GSK 약보합, 일라이 릴리 약보합, 그리고 리제네논 강보합 부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1%, 그리고 머크 약보합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제약주 부분은 그죠, 상승 하락해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 고용 부진의 또 하락, 나스닥 아까 제일 컸던 부분이었죠. 고용 지표는 괜찮았지만요, 또 실업률은 또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 부진에 오미크론 우려, 겹악재라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11월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데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우려가 지속하며 하락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의 지난 11월 고용은 전달 수치와 월가 예상치를 절반에도 못 미쳐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21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가 57만 명 부분이고요. 고용 지표는 크게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61.8%로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전에 언급한 데도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용 지표는 떨어졌지만 실업률이 하락했고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죠? 원래 예정되어 있던 테이퍼링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또 기사가 나왔고요. 오미크론 변이로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수 있어 연준이 고용 촉진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방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 총재 또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헝다그룹 좀 잠잠하더니만 그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헝다 3천억 원 상환 어려울 듯 공시했다고 합니다. 비상 걸린 중국 정부 금융 불안 없다라고 이렇게 먼저 또 나서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나서고 있는 부분 약간 역설적으로 아무튼 중국 정부가 나섰죠. 아무튼 그 부분에 또 역설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국은 이와 동시에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신호를 보냈다. 중국 금융당국은 헝다가 설사 공식 디폴트를 내게 되더라도 중국 경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2200조 부분인가? 아무튼 22조. 22조 7천. 헝다의 달러 채권 규모 22조 7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역설적인 부분. 중국의
중국 당국의 재빠른 조치는 역설적으로 헝다가 디폴트가 낼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역설적인 부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18개국서 네, 오미크론 감염 확인은 되었지만 네, 사망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죠, 그죠? 지금 현재 부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 공통적인 부분, 국내, 해외 모두 전파력은 강한 부분이지만 증상은 경증 부분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행히 아직 사망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도 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아주 큰데 각국은 모든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는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30개 회원국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16개 나라에서 10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영국과 스위스까지 포함하면 유럽 18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감염 의심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난달 30일까지 나온 자국 오미크론 변이 22건 중 절반이 넘는 12건이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선 백신 접종자 100여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60여 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오미크론 변이였고 최소 17명이 변이 감염이 의심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자 유럽 각국 정부는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나 음성 증명서를 받기로 했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임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에게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과 관련한 사망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진 델타 변이가 더 우세종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아무튼 불행 중 다행 부분이죠. 아무튼 오미크론 아직까지 사망 사례는 없다. 네, 불행 중 다행 부분입니다. 네, FDA 오미크론 백신 치료제 신속 검토 계획. 네, 원래도 그저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백신 치료제 신속 계획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검토해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치료제 검토와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무튼 연초 백신과 치료제 평가를 위한 규정을 구축한 바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미크론이 널리 퍼지기 전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신속하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안전한 백신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조금 더 신속하게 안전성에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죠, 빨리 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오미크론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기존의 그저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백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그 가이드라인 부분은 벌써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 부분이었죠. 네, 네덜란드에서 온 좋은 소식 하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최근에 기사 아무튼 구매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EU의 온라인 공동 조달 계획 그런 약간 그 내용 말 그대로 구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부분인데요. 일단은 레키로나를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네덜란드가 대략 한 2만 도즈,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한 2만 도즈 부분을 구매했다는 부분인데요. 네덜란드 쪽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용량 부분은 2만 도즈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조달은 유럽연합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네덜란드 자체적으로 뭔가 진행 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차 유형, 아래 나열된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의 경쟁 요구를 사전 공표하지 않은 계약, 공사 또는 공급 또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특성 경제 주체가 제공할 수 있다. 기술적 이유로 경쟁의 결석. 기술적 이유로 경쟁의 결석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경쟁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참여한 그 입찰 수도 하나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네, 기술적 이유로 경쟁의 결석, 경쟁자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입찰에 대한 정보, 접수된 입찰자가 하나뿐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 헝가리 쪽 접수된 입찰자 하나뿐이고요. 수급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공식 명칭 셀트리온 헝가리. 그래서 2만 도즈를 계약했다는 내용 부분입니다. 계약 일자가 아까 계약 체결일 11월 25일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 11월 25일. 요 내용상으로 보면 계약 일자 11월 25일 상으로 대략 2만 도즈를 네덜란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입찰자 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셀트리온 하나란 이야기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술적 이유로 경쟁의 결석, 경쟁자가 없었다. 입찰자 하나. 그렇게 조금 추측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며칠 전 네덜란드가 레키로나를 구매했다는 내용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내가 조네딘 조다님의 블로그에서 포왔다고 합니다. 네. 유럽 연합의 온라인 조달 간보인 TD의 셀트리온 레키로나에 대한 계약 낙찰 공고가 떴네요. 아까 보셨던 거 있죠? 그게 계약 낙찰 공고 부분입니다. 계약 당국은 네덜란드이고 낙찰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입니다. 구매 대상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2만 도즈 약 6만 바이얼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죠? 2만 도즈 나와 있는 부분. 불가리아 공급 계약을 통해 유추한 레키로나 판매 금액을 적용 한번 해보면 불가리아 공급 계약 며칠 전에 공유드렸던 부분 바이얼당 가격 대략 82만원 정도, 도즈당 가격 240만원 정도 부분이었죠. 참고로 브라질이 210만 220만원대 부분이었고요. 대략 494억 원에 해당하는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보면 계약 규모가 어느 부분인지 2만 도저가 나갔던 부분이었고 불가리아 공급 계약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대략 494억 부분이라고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본 구매는 로트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방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품질 기준은 EMA를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또한 본 계약은 EU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죠. 정부 조달 협정에 의한 구매 계약건입니다. 참여 입찰자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 한 곳으로 수의 계약한 듯합니다. 이유는 기술적인 경쟁 부재라고 기술되어 있네요. 아까 보셨던 부분이었죠. 기술적인 경쟁 부재 부분이라고. 계약일은 11월 25일이며 검토 절차 종료는 12월 21일이네요. 라고 해서 글을 올려줬습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 아까 보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만 도저의 유럽 조달은 유럽연합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 기술적 이유로 경쟁 결석이라는 부분, 접수된 입찰자 수 하나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니까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